이제 2학년 거 진짜 확통수업을 봅시다. 16쪽을 보세요. 6쪽. 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확통에 대한 그 순열의 내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순열.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가지. 오늘 이 3가지를 다 정복하지 뭐. 네? 자, 우리가 원순열이다. 16쪽입니다. 16쪽. 자, 원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가는 책 안 필요해. 아, 거기 있어? 원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세운다는 소리입니다. 원형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순열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1학년 때 배웠던 건 실질적으로 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라고 부른다. 것은 1년도 배열하기 때문에 직순열, 원순열에서는 원형 배열하는 순열.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그냥 순수한 순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건 직순열이라고 했잖아. 1년을 세우는 거라 했잖아. 그렇지? 차이점이 뭐냐면 1년을 세울 때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을 쭉 세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는,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형 배열할 때는 n-1 팩토리얼입니다. n명을 세울 때. 우리가 n명을 1년으로 세울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썼잖아. 그렇지? 근데 원형 배열할 때는 1을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1이 이 사람부터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고정점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명을 빼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은 1을 빼주는데 그 1이 고정점, 기준을 잡아주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원순열의 개수는 거기 보면은 책에 나와 있죠. n-1 팩토리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1이 뭐라고? 이 1이 뭘 잡아주기 위해서 빼는 거라고 이게? 기준점, 시작점. 알겠어?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1을 빼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원순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되어 있는데, 책에다 괄호해 놓고 대칭인 다각형만 가능이라고 써놓아요. 대칭인 다각형만 가능. 대칭인 다각형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8명이 앉고 싶어. 원순열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면, 원순열에 8명을 세우는 거랑 이거에서 세우는 거랑 다각형에 세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나냐면, 원형 배열일 때는 어디를 기준점을 잡아도 다 똑같은 모양이 되죠. 돌려서 보면. 돌려서 보면 다 똑같은 모양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그런데 다각형에서는 돌려서 보면은 약간의 위치가 차이가 나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AB가 앉은 거랑 반대로 BA 앉은 거랑은 순서가 틀립니다. 즉 다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AB 순서지만 여기 BA 순서죠. 그렇죠? 기준점의 수가 틀려져요. 그래서 다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순열수 곱하기 기준점의 개수를 정해야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공식들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사각형이 8명이 앉는다 그러면 8팩토리얼이죠. 아니 7팩토리얼이죠. 8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준점이 몇 개 생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뒤꿈치라는 그 자리는 쭉 돌려서 보면 다 똑같은 자리죠. 또 비금 안치라는 것도 다 똑같은 자리죠. 돌려서 보면. 그래서 기준점이 이거는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기점을 잡을 수 있는 게 2개가 생긴다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직사각형에 4명이 앉는다 그러면 아니 8명이 앉는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7팩토리얼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기준점이 몇 개 생겨요? 4개가 생겨요. 왜냐면 얘랑 같은 위치고 돌려서 보면 얘랑 같은 위치죠. 맞아?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위치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게 이건 4개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에 6명이 앉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순열수 곱하기 이건 기준점이 몇 개 생겨요? 2개밖에 안 생긴다. 여기 색칠하는 거 다 같은 위치로 돌려서 보면 색칠하는 거랑 그래서 이것도 2개. 그래서 기준점의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그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어떤 형태의 모양이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밤원 모양의 5명이 앉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다각형이어도 대칭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라보면 다 대칭이죠. 이렇게 다 대칭이죠. 이거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다 대칭이죠. 그냥 어느 쪽으로 자르든 간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자르면 다 대칭이죠. 형태의 모양이.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대칭의 형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5명이 앉는다 그러면 그냥 5팩토리얼이에요. 이거는 그냥 직순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자, 몇 번부터 보냐면 저기 13번부터 보세요. 13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총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이죠. 그렇죠? 4팩토리얼. 14번.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2명을 몇 명으로, 2명을 1명으로 가야죠. 이웃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진이와 경호를 이웃시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4명으로 봐서 3팩토리얼 곱하기 경호와 수진이가 자리 바꾼 거 2팩토리얼.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원순열이 첨가됐다 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15번 오른쪽 그림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 밑에 괄호 안에 보세요. 단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줄 치세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원순열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말이 원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가지 색을 칠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만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인데 4군데 이렇게 한 형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림을 바꿔보면 그냥 3팩토리얼입니다. 이해가? 3팩토리얼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옆에 필수제 1번 보세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답을 구하세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이웃하니까 여학생 3명을 1명으로 봐야죠. 여학생 3명을 1명으로 보고 남학생 5명이 있으니까 총 몇 명이에요? 6명으로 봐야지.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5팩토리얼.
여학생 자리 바꾸는 거 300풀이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러면 아까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나머지를 먼저 세웠죠. 그러니까 남자 5명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이죠. 남자 6명이라면 5명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빈자리에 차고 들어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빈자리가 생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5, P,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원수일로 했다는 소리는 기준을 정한 거야, 안 정한 거야?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세우는 사람들은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나중 서는 사람들은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니? 자, 그 아래 확인 체크 조금 이따 풀 시간 줄게요. 저기 뭐 답을 계산하지 말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식만 써놓으세요. 숫자들이 너무 크니까. 알겠냐? 자, 그러면 필수의 2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으니까 10명이 앉는 거니까 다각형인데 이거 대칭인 다각형 맞죠? 오각형이면은 정오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팩토리얼 10명이니까 곱하기 기준점의 수에 있는데 기준점 총 몇 개 생겨요? 이거 가만 보면 2개밖에 안 생기죠?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앉는 사람들은 다 같은 위치죠. 그 다음에 옆에 앉는 사람들도 같은 위치가 되죠. 그렇죠? 돌려서 보면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이 2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정답이에요.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보세요. 3번 필수예제 3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 노랗, 빨강, 파랑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다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 가운데 삼각형을 기준으로 3군데에 앉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정삼각형을 4등분 하면 다 정삼각형 돼야 안 돼요. 다 정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건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건 뭐냐면 이쪽만 대칭이지 아래는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가운데 정삼각형이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 요것만 보면 2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세우는 거 그렇지? 맞아? 그런데 여기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운데 색을 칠하고 가운데 색을 칠하고 나머지 주변 3자리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아래 거 22번 한번 봅시다. 22번 보면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각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펼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4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색 칠하는 거 5개고 주변은 그냥 원순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펼친 그림으로 펼쳐보면 돼요. 이런 건. 잘하면 조합까지도 나오겠다. 그 다음에 중복순열 봅시다.
중복 순열 설명하는데 순열을 먼저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순열은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세운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썼던 것 또 써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쓴 것 또 써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냐? 어? 중복순열은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복순열의 그 개념이 거기 쭉 나와 있죠. 중복순열에 뭐 해당하는 경우 뭐 중복을 어쩌고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자, 하기 전에 얘는 NPR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N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고 있냐면 파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냥 N 파이 R 이렇게. 알겠습니까? N 파이 R.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이 N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N이 뭐라 그랬어? 선택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선택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 어떤 게 중복순열이다. 그런 거 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n의 r승인데 당연한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맨 앞으로 쓴 게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그렇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만 세운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5, 파이,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해요. 그냥. 누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중복 허락하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공식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저런 식으로 안 써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과 함수 보세요. 중복순열과 함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쭉 지금 나오는 형태 보면은 중복순열, 그 다음에 순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함수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함수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 중복순열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중복순열을. 그렇죠? 근데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야. 알겠어? 정확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개념이야. 서로 다른 상자에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해봐.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물건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입니다.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상자에 뭐? 서로 다른 물건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중복순열이에요. 빈 상자가 있어도 돼야 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상자 A, B, C, D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물건이 1, 2, 3, 4, 5번이 적혀있는 물건이 5가지가 있어요. 5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서로 다른 물건 5개죠. 서로 다른 상자 4개죠. 그렇죠. 이걸 이제 막 집어넣고 싶어. 빈 상자에 있어도 돼.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소리는 한꺼번에 막 중복 허락해서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얘가 A 상자에 들어갔어. 얘는 A 상자에 들어갔어. B 상자 들어가고 B 상자 들어가고 B 상자 들어갔어. 들어가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함수로 보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중복순열은 개념이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채우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중복순열, 대신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럼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문제야?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시역 공력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기억 잘 안 나지, 그렇지? 네? 빈 상자가 있지 말라는 소리는 A, B, C, D에 다 되는데라는 소리니까 시역 공력이 일치 않는 함수라는 소리예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함수의 개수.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어?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그러면 1번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4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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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데 아니야. 4의 5수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중복순열이잖아. 이쪽이 선택의 대상 아니야. 이쪽에서 물건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 1번 나 A 고를래 이런 식으로 선택의 대상이 A, B, C더라면 Y쪽에 있는 게 선택의 대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시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시역 공력이 일치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시역 공력이 일치하는 형태. 그러면 이 순열은 뭐냐? 순열은 뭐야? 순열은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1대1 대응. 자, 보자. 5P3이 뭐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5P3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렇지? 선택의 대상이 몇 개 있어? 선택의 대상이 5개 있죠. A, B, C, D 이 5개 있죠. 그렇죠? 물건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1대1 대응이냐? 1번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5군데죠. 얘가 갔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2번이 갈 수 있는 건 4군데. 그 다음에 3번이 갈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5, 4,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은 뭘 구하는 알아야 돼. 순열은 뭐 구하는 소리야? 1대1 대응.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함수의 개수. 알겠습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 다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1대1 대응은 x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것은 함수의 값도 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의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확통이지만. 알겠습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23번은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23번은 6파이 그러면은 6의 제곱. 이해가? 그러면 그 아래 24번은 1번은 어떻게 돼요? n의 3승은 125잖아. n은 5 그렇지? n은 5.
자, 25번 보세요.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중복을 허락하는 4자리 정수 그랬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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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죠. 그래서 5의 4승. 자, 26번 5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가 있다. 답하는 경우의 수. 1번 문제 답하는 경우가 2가지. 5나 x. 2번도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죠. 다 2가지씩 있으니까 두 개 다 합하면 2의 5승이 정답입니다. 자, 풀세제 4번 보세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에게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선택의 대상이 2명이야 6명이야? 2명이죠. 2명. 선택의 대상이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2파이 6이 돼요. 2파이 6. 2의 6승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6명의 선거에 일단 A, B, C, D, F가 있는데 E, F가 있는데 고를 수 있는 건 2명밖에 없잖아. 각을 이렇게 2명 후보자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해서 2의 6승이에요. 선택의 대상이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느 게 기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아래 27번 보세요.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는 선택의 대상이 편지냐 우체통이냐? 우체통이죠.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지 한 통당 넣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해서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기세요. 자, 필세제 5번 모스부호 점줄 이거 실질적으로 모스라고 읽는 겁니다. 이게 뭐고 이게 쓴다. 실질적으로 그냥 모스부호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야. 이게 원래 읽는 방법이 모스예요. 이게 알겠어? 처음 들어봐? 이거 구제신호 이게 옛날에 타점해서 이렇게 무전 보내는 거죠. 북한 간첩들인 데라서 지금 이런 거 안 하죠. 북한 애들도 다 카카오톡 씁니다. 북한 애들 카카오톡 써. 북한 애들 다 핸드폰 갖고 있고 그래. 선생님 어떻게 알아? 선생님 이 유튜브로 그 국방 TV를 많이 본단 말이야. 걔네들 다 카카오톡 쓴대. 그래서 몰래 비밀스럽게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애들이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자, 모스 신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한 번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점, 줄 딱 2가지밖에 없죠. 근데 2번 사용하면 점점, 점줄, 줄점, 줄줄 해서 4가지죠. 그럼 3번 사용하면 점점점, 점점줄, 점줄점, 줄점점 해서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라는 소리야. 그래서 8가지 생겨 이거 계속해보면 얘가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2의 1승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선택의 대상이 2개 아니야. 그렇지? 2번 하면 2의 2승 3번 하면 2의 3승 4번 하면 2의 4승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렵지 않지 이거? 자 그러면 필수리 1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 자 확인 체크 좀 이따 푸는 시간 줄게요. 자 1번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그랬어요. 홀수는 끝에 자리가 정해지는 소리 아니야. 여기 1이나 3이 무조건 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1이 왔어. 그럼 앞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게 중복 허락이니까 4가지 하냐 그냥.
이리 와서도 중복은 허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에서 16가지야. 이것도 16가지지. 그럼 3이 왔어도 이것도 1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32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번은 0, 1, 2, 3, 4, 5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그랬으니까 0, 1, 2, 3, 4, 5 그랬으니까 세 자리 정수래.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0은 못 오잖아. 5, 그치?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막아도 되고 6, 6 되는 거 중복 허락되니까. 이해가십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7번 보세요.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중복 허락하래. 1, 2, 3, 4로. 근데 뭐보다 커이래? 2300보다 크래. 그러면 2, 3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크겠네. 어차피 0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시작하는 건 몇 개냐면 올 수 있는 게 4가지 아니야. 16가지. 2, 4로 시작하는 것도 무조건 되겠네. 그렇지. 16가지. 3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럼 이건 64가지지. 4, 4, 4에서 4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이거 다 다른 소리야. 별거 아닙니다 이거 문제. 이해가십니까? 예? 한 페이지 넘기세요. 여기까지만 배우고 푸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 돼. 자, x가 a, b, y가 1, 2, n 돼 있어요. 야, 함수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 선택의 대상이라 그랬냐? 이쪽이 선택의 대상입니다. y쪽이. 알겠습니까? 왜냐면 a가 누구한테 갈까? 이쪽에서 골라야 되거든. 선택의 대상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함수의 개수가래. 함수의 개수. 어떻게 돼요? 선택의 대상이 이쪽이라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N군데. B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N군데. 그래서 N의 제곱이야. 이해가? 그럼 1대1이라는 그러면 1대1 함수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게 N군데 B는 N-1군데 이렇게. 이해가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체크들 다 푸세요. 답 맞춰줄 테니까 좀 이따가 저거 다 묶고